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한국 사람은 진짜 빠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부동산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는 부동산 우상향 주장에는요, 항상 이런 근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공급이 부족하다. 전 서울시장과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을 막아놨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전문가들도 정말 이런 근거를 들어서 주택시장 우상향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 실제 박원 서울시장 임기 시기에요. 정비구역이 대거 해제됐습니다. 300곳 넘는 곳이 해제가 됐죠.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왜 이렇게 정비구역이 많이 해제가 됐을까요? 제가 최근에 재개발 투자 조심하라고 영상 올려드렸죠. 왜 그러냐면은 이 재개발 사업은요, 주변 신축 아파트 가격 흐름을 먹고 삽니다. 자, 그런데 주변 신축 아파트 가격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은 사업 동력 자체를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들 정비 사업장들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사업성이 낮아져요. 게다가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서울시장이 직권으로 해제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비구역 해제된 거 지금 보면 굉장히 이해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럴 상황이 있었다는 부분이죠. 문제는 이게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공급 불안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서울 지역은 정비 사업을 통한 공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많이 해제를 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현재 사업 추진 중인 뉴타운 사업장과 저층 재건축 사업이 마무리가 되잖아요. 2027년부터는 공급 불안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서울 지역의 신규 택지가 이제는 없잖아요. 고도 간일적으로 끝으로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더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2024년부터 좀 입주물량이 많이 늘어나더라도 장기적으로 2028년부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장기적인 공급 불안 이슈가 있는 건 알았어요. 그럼 서울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신규 택지를 지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지자체, 서울시에서 강력히 반대를 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반대를 했고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반대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미 보금자리 지구 때 많이 활용해서 생각보다 가용 토지가 적어요. 빈 토지 많이 있던데 산지형 빼고 보면은요, 그렇게 많이 안 남아 있다는 부분이죠. 두 번째는 공공이 보유한 토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럼 서울시에서 공공기관에 쓰는 거 허물고 아파트 지으면 되는 거 아니냐? 면적이 작아요. 면적이 작고요. 공공기관 사용 부지는요, 대체 부지 확보하고 건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전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정비 사업을 통한 공급 방안이 남았습니다. 얘는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게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또 재건축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공급을 늘리려면 규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규제를 풀어주는 건 결국엔 토지 가격 상승과 이어지고 그 토지 가격 상승에 따른 재건축 가격 급등이 서울 지역 전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네. 게다가 저층 재건축 말고 고층 재건축 같은 경우는요, 아파트 부시고 더 많은 아파트 짓는 개념이다 보니까 이주 단계, 철거 단계에서 이 아파트 숫자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주변 아파트 전세 가격을 자극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비 사업을 통한 입주 물량 증가 효과는 10년 뒤에 나타나는데 당장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다 보니까 섣불리 못 건드리는 거죠. 자, 이런 한계가 분명한 상황에서 당시 변창국 국토부 장관이 기발한 생각을 합니다. 공공이 정비구역 토지를 직접 확보해서 사업을 꾸려나가면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자, 지금 보면은 재개발 해제 구역에서 우리 재개발해 달라고 아우성이잖아. 그럼 그 지역에 주민 동의율 높은 지역에 구역 지정한 다음에 행정 절차 간소화시키면 금방 공급할 수 있다. 왜냐면 어차피 재개발이라는 거 절반 가까운 시간이 주민 동의 모으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는 거고, 나머지 절반 가까이도 어차피 이제 건축 허가에 해당되는 사업 시행 인가 과정 그리고 관리 처분 단계에서 시행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거 공공이 직접 알아서 선수질 끌고 가면은 진짜 빨리 단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도입해서 한번 주택을 늘려보자, 그렇게 나온 것이 2사 공급 대책의 3080 플러스였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국토부에서 보도 설명 자료를 배포했어요.
자, 3080 플러스 사업 후보지 1만 7천 호가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12만 호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국토부에서 밝힌 거예요. 올해 이사 공급 대책에서 이 사업한다고 밝혔는데 지금 1년도 안 되고 한 8개월 됐죠. 8개월 만에 15만 호 규모로 후보지가 늘어났다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15만 원은 어떻게 계산될 것인가? 지금 이사 공급 대책 발표된 지 아직 9개월도 안 됐는데 벌써 15만 원 후보지가 있다고? 먼저 3080 플러스에 포함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으로 9만 호 정도가 지정됐고요. 그 전에 84 공급 대책에 나왔던 공공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3만 7천 호, 그리고 소규모 도시 재생으로 2만 호 정도가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8만 6천 호, 인천에 1만 3천 호, 경기도에 3만 호, 그리고 지방광역시에 2만 호 가까이 지정된 거예요. 그래서 14만 8천 호 중에서 12만 9천 호가 수도권 지역에 지정돼서 추진 중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감이 안 오시죠? 교산지구가 3만 3천 호 규모예요. 교산지구의 거의 4배 가까운 규모가 8개월 만에 지정이 되고 그 지정된 후보지에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이번에 새로 발표된 1만 7천 호 후보지 부지 좀 볼게요. 먼저 경기도에서는요, 성남시의 금강 2동이 3천 호 규모로 지정됐고요. 광명 8구역 뉴타운에서 해제된 지역이 11,400호 규모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천 지역에선 동화역 인근에서 3,200호 규모로 후보지가 지정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 후보지로 지정된 1만 7천 호는요, 9월 8일 날 발표된 민간 제야 통화 공모 결과에서 있었던 후보지 중 한 곳이었습니다. 전체 8만 6천 호 중에서 1만 7천 호가 지정된 거죠. 여기에 서울 지역 구청에서 상시 제안한 두 곳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1만 8천 호 가까운 규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아직도 7만 호 가까이가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후보지로 지정되면 주민동의 3분의 2 이상 받아야 지구 지정을 받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15만 호 중에서 지구 지정이 된 곳이 2만 5,800호 정도가 돼요. 이 중 1만 호는 연내 지구 지정되고요. 이제 내년 1분기 정도면은 아마 나머지 1만 5,800호도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자, 보통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데까지 평균 5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왜냐면은 아무데나 막 지정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사전 조사해야 되죠. 사전 조사해서 기본 계획에 포함시켜서 발표해야 되죠. 기본 계획 포함시키고 나서 구역 지정까지 또 2년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렇게 5년을 잡아먹는데 이번에 단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2만 5천 호 규모로 구역이 지정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와, 이게 5년이란 기간을 1년 만에, 1년이 뭐예요? 지금 그 아까 말씀드렸던 1만 호 같은 경우는요, 9개월 만에 구역 지정된 거예요. 자, 그리고 정비 사업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조합 설립하는 겁니다. 주민들 동의받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평균 2년에서 7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거 7년 걸려가지고 조합 설립하면 다행이에요. 상당수의 조합들이, 많은 수의 조합들이 조합 설립 꿈도 못 꾸다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구역 지정이 돼버리잖아요. 이미 3분의 2 동의를 받았는데 한번 그냥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요. 그럼 1년 안에 조합 설립까지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민간 재개발이면은 7년에서 12년 소요가 되는 것이, 자, 이사 대책에 따른 3080 플러스는요, 2년도 안 걸려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의 속도도 다릅니다. 조합 설립하고 나서 시공사 선정하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받고 관리 처분 계획 인가받는데 보통 5년에서 7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자, 그런데 국토부는요, 자신감이 넘쳐요. 야, 5년에서 7년? 아니야. 난 1년 만에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 단계를 6개월 만에 끝내버리겠대요. 이게 뭐냐면은 그냥 건축 허가 받는 과정이에요. 시공사 선정하고 나서, 자, 우리 이런 식으로 아파트 짓겠다고 이제 지자체에서 허가 받는 과정인데, 야, 우린 선수니까 6개월 만에 끝낼게. 그리고 관리 처분 단계는 뭐냐면은 조합원들, 토지 등 소유자가 갖고 있는 자산을 감정평가하고 나서 이제 기본적으로 조합원 분양가가 있잖아요. 그 차익을 계산하고 조합원들이 어떤 아파트 크기를 원하는지 평형 신청하는 단계거든요. 야, 우린 선순위가 이것도 6개월 만에 끝내겠다고 밝힌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구역 지정부터 관리 처분 계획 인가까지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자, 3080 플러스 같은 경우는요, 3년 만에 끝낼 가능성 진짜로 보인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주민 동의만 제때제때 확보된다면요, 최소 20만 호 이상이 이런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 가까이는 서울 지역에서 공급이 돼요. 자, 앞으로 서울에 공급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이제 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그동안에 서울 지역의 잠재적인 불안 요소였던 장기 공급 불안 부분이 바로 해소되는 게 눈에 딱 보이시죠. 자, 이와 별도로 서울시에서 민간 재개발 공모를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10월 29일 날 발표하기로 됐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어느 정도 규모로 첫 공모에 들어가냐? 25개 사업장을 뽑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2만 6천호 규모로 진행을 하는데 이게 1차 공모고요. 앞으로 매년 지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 규모로.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자마자 밝힌 게 바로 이런 매년 정비구역 지정 계획이었죠. 자, 그런데 아무나 막 지정해 주는 건 아니고요. 30% 이상 주민 동의를 받아와야 지정을 해주겠대요. 그래서 지금 정비구역 해제된 곳에서 이 동의 30% 이상 받으려고 거의 전쟁 중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30% 동의로는요, 신청 요건이고 1년에 선발하는 구역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지원 구역이 많을 경우에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동의율이 높은 지역일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하죠. 정비 사업은요, 동의율이 거의 7, 80% 차지한다 보시면 돼요. 주민 동의만 잘 나와도 사업은 정말로 빨리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민간 재개발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선 동의율 높은 곳을 선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이 후보지들을 신청할 곳들이 우리 빨리 동의율 높여야 된다 해서 지금 우편을 1100통을 돌리네, 온라인 카페에다가 카카오 채팅방을 동원하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후보지에 선정되면요, 서울시는 2년 안에 구역을 지정된다고 합니다. 아까 5년 걸리는 걸 2년으로 단축시키겠다고 해요. 물론 아까 3080 플러스보다는 좀 더 오래 걸리긴 하는데 그건 워낙 특이한 케이스고 민간 재개발치고는 굉장히 빠르게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역 지정되고 나서 이제 사업 시행 인가 단계랑 관리 처분 단계 같은 행정 절차 지원도 빨리 해서 사업이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짜 빠르면 2027년 말부터는 분양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게 국토부 사업과 중복되지 않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는 민간 중심으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꺼내드렸고, 이제 국토부 같은 경우는 공공 중심의 빠른 패스트 트랙을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꺼내들었습니다. 근데 둘이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상충되지 않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이번에 공모된 데 보면요,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공공 재개발 및 이사 대책 등 후보지는요, 이번에 민간 재개발에 신청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와 서울시가 각각 조건을 내걸고 주민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민간 재개발 응모에서 탈락한 단지들이 3080 플러스로 신청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이미 동의율 이렇게 받은 거 3080 플러스로 진행하면 바로 다이렉트로 진행되니까요. 자, 이제 서울에 공급 부족하다는 말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6년까지는요, 기존에 추진 중인 정비사업장에서 공급을 담당할 겁니다. 2023년부터 서울 지역의 공급 부족이 해소된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2027년부터는요, 신도시와 3080 플러스 공공기획 정비사업에서 많은 공급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한국 사람들 참 빠릅니다. 제가 봐도 이번 사업 추진은 정말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금리 인상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금리 인상 시기의 입주 물량 증가는 늘 충격적인 결과를 만들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쇼킹 부동산원 아파트 교과서로 과거의 사례를 통해 기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